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업 기업이죠. 딥시크가 미국의 허를 찔렀습니다. 오늘 AI발 충격, 시장의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1월 FOMC가 마무리되면서 매파적인 동결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도 함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뉴욕 시장이 겁을 엄청 먹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던데 큰 기업도 아니고 딥시크 충격 때문에 돈이 하루 만에 엄청 많이 날아갔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공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2배에 달하는 돈이 하루 만에 시총이 확 날아가서 우리도 이거 만만치 않겠네. 연휴 내내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연휴가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긴 연휴를 쉰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쉬어서요? 예, 쉬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휴가 막 시작됐을 때 이게 터져서 야 연휴 내내 굉장히 힘든 연휴를, 그러니까 몸은 고향에 가 있지만 마음은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음 날 공교롭게도 이제 바로 반등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격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딥시크에 대한 일단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차분한 여러 얘기들, 그리고 딥시크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신 분들, 활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해해 보신 분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위력이 대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첫날 충격을 완전히 지금 엔비디아도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했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이 회피 경로를 찾았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7나노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7나노를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7나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 노광 장비를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다 4번 그 레이저를 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회로를 찾아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이번에도 그런 걸 찾아낸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아직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글로벌 AI 생태계가 이제 점점 심화될 것이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생태계에서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하이닉스의 저는 하락이 조금 과하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하락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이러한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거의 성명 비슷한 것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형 우리가 이제 그 블랙웰 그 GPU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재고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게 제가 갤럭시 24입니다. 지금 25가 나왔죠. 24입니다. 24인데 1년 만에 24는 이제 재고가 된 거죠. 굉장히 주기가 빨라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구형 GPU를 지금 현재 중국이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구형을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GPU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재고 소진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재고 디램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분명 HBM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재고 소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끌어가신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사라라는 것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고 소진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왜냐하면 이걸 이미 회계적으로 다 처리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꼭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신 칩, 요게 좀 문제긴 한데 그 이전 칩이 또 그걸 그렇죠. 사서 쓸 거니까 다른 그렇죠. 고객사들이 그거에서 오는 매출 인식 이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이제 신경을 화면 써야 잠깐 되고. 잡아주시면 이게 갤럭시 24인데 갤럭시 24를 이제 누가 사겠습니까? 25를 사죠. 근데 갤럭시 24를 가지고도 팔릴 거니까. 갑자기 뭔가 이게 만들 수 된다. 있으니까, AI 그러면 모델을. 25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24를 사람도 분명히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 비용을 다 떨어버린 건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부 연구원들도 사실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반도체고 그렇죠. 예. 그거보다 성능이 약간 낮은 삼성전자에서 죽으란 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예. 어찌됐건 지금 문제는 또 빅테크 기업들은 놀라긴 했어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딥시크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워룸을 전제 WAR 워룸을 좀 설치했다 이런 이슈도 나오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오픈AI가 이게 뭐 베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추출했다고 해야 될지 증류 기술이라고 또 고급 단어를 쓰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합성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았다는 건 오픈AI도 좀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들까지는 그동안 막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문제는 촉발이 됐는데 이 파장은 어떻게 미칠까요? 그 증류 기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라고 해보니까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증류 기술, 정제 기술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증권 방송업계에서 이지혜 기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선배님의 어떤 좋은 거, 방송이라든지 워딩이라든지 화장하는 것을 당연히 따라하는 거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AI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를 만든 다음에 이걸 해서 결과치가 나온 거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나운서 누구야? 이지혜 기자. 딱 나오죠. 그러면 왜 이지혜 기자가 나오냐? 이거를 이제 역추론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AI가 갖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봤자 얼마나 따라오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정말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후배가 하나 푹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내 대본을 혹시 베낀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뭔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발전 과정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런 것들을 후배가 선배를 따라간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따라오지 마. 넌 새로운 걸 만들어. 이거는 이제 특허와 관련된 거지만 특허도 유사한 거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다시 이제 이 결과물이 바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들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네카워라도 어디 한 자리 좀 낄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 회사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팔고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싸움은 걔네들끼리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싸움을 이미 하나는 못하고 하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면 뭐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후배들이 많이 양성되면 방송의 질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탁월한 그렇게 되는 비유를 좀 겁니다.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이 되기 되는 때문에 겁니다. 그걸 예.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어쨌든 오픈AI가 주도하는 IT 업계는 미국이 장악하는 줄 알았지만 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 놀라긴 했을 겁니다. 어쨌든 딥시크를 시작해서 중국의 파상 공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게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가 우리 정말 좋은 제품 만들었거든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오히려 딥시크발 이런 이슈가 그 AI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슈퍼 사이클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챗GPT를 씁니다.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쓰시나요? 그 버전은 모르겠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유료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과거의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 자국용 버전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시장이다. 지금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 중국 내 자국 시장,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포탈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건 자국 시장 내에서만 좀 되는 거죠. 이게 왜 자국용이다라고 제가 갑자기 화두를 꺼내냐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제 SNS에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중국 관련해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예 못 하더랍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스스로가 그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데를 다 뺀 상태 아니겠습니까? 챗GPT가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딥시크에서는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린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수용이 아니겠나라고 해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커지면 뭐 나중엔 진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되면 표준화라는 것들도 분명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재 기자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라고 그래서 VHS 방식이냐 네. 베타 버전 방식이냐라는 건데 원래 기술이 뛰어났던 건 베타 버전 방식이에요. 일본의 베타 버전 방식이 전 세계에서 화질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VHS 방식이 이것을 표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챗GPT,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픈인데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누가 시장을 장악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것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더군다나 중화권을 먹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더 치열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잘리는 거 아니야? 중화권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충격을 더 받은 게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슈를 그 연휴 내내 보면서 무릎을 탁 친 게 역시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중국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원래 짝퉁 이런 부분 굉장히 유명해서 명품은 중국에서 살아야 된다. 비슷하게 느끼니까. 맞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이거를 우리는 미국 빅테크보다 괜찮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한 셈이니까 엄청 따라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초성비 갑이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인구도 많으니까 인의 전술,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개발은 자금을 쏟아붓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막대하게 자금을 이제 쏟아붓고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선두주자가 개발하고 있는 속도와 후발주자가 개발하고 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상당 기간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역시 돈을 쏟아부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내 전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랑 상관없이 이게 터지기 전에 연휴 처음에 이제 봤는데 글로벌 공대 순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어디 평가 기관이 다르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순위를 올린 게 56이에요. 56이요? 56등에 우리나라 대학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대학일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위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대학을 빼고 나면 다 중국 대학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8개가 중국, 그 뒤에도 이제 뒤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 것만 하나 딱 보였기 때문에 인재는 갖췄다. 인재를 갖췄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예를 종종 드리는데 우리가 80년대에 서울공대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가장 좋은 그분들이 만든 게 뭐죠? 네카오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능 성적 1등이 어디 가죠? 의대를 가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수능 1등이 어디를 가느냐? 다 공대를 갑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반도체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자. 중국이 결코 정말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가장 중요한 축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 이쪽도 좀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AI 그 반도체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걸 중국 딥시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준 셈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쿨하게 뭐 이런 이슈 괜찮아. 오히려 미국 산업을 발전시킬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배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더 이제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현재 지금 이제 기술 이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이 불법 이민을 굉장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기술 이민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도계들이 많이 이제 기술 이민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대학이라든지 어떤 연구소에 취업 허가서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문호를 더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제도를 더 강화하면서 디테일하게 정밀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사양에 대해서는 더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밖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늦추는 정도일 뿐이지.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개발자 2세들이 나오는 건데 제보다 윗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기술을 개발해 왔고 그들이 아까 얘기한 글로벌 유수의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과거에는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웠던 기술을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라는 것을 보면 늦추는 정도밖에 저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생각할 게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이미 뭐 이 딥시크발 AI 충격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피해,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혜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챗GPT를 안 써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좀 얘기를 하면 잭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분화된다라고밖에 분화되는 시장으로 우리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모든 걸 장악했다라면 우리가 저사양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거죠. 자, 뭐 우리 이데일리에서 이재 기자가 모든 시간을 다 커버하면 가장 좋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핵심 시간만 하고 나머지들은 후배들한테 좀 주거나 다른 분들하고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챗GPT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시장,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건 고급 시장으로 가는 거죠. 많이 이제 그 고급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딥시크 같은 정도만 하더라도 뭐 대학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저사양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절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분화한다라고 치면 전 지금 변동성이 오히려 당혹스럽게 나중에는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수혜 피해가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내년까지, 올해까지 지금 현재 납품 계약이 끝난 것을 납품할 거고 블랙웰까지 넘어갈 것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거고 저는 오늘 전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주가가 그동안에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력이 주가가 과도한다는 것 외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빠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를 쓰건 딥시크를 쓰건 또 딥시크가 전력이 좀 덜 먹는다 하더라도 안 쓰던 사람까지 딥시크를 쓰게 된다면 그 총합이 여전히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주가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의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주워 담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네요. 주워 담는 전략.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세,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라는 것은 대세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대세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뭐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가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니 해도 AI 성장세는 반도체 업계의 굉장히 성장 동력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슈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뭔가 튀어나오겠죠. 이런 변동성 파과 안에서 우리는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고 리스크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잡는 그런 전략도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 그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도 좀 잠시 하나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딥시크 때문에 약간 뒤쳐질 수 있는데 딴 때 같으면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이면 FSD 지금 그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은 못 나왔는데 또 미래는 그럴 거야라는 거에 반응해서 주가가 또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현명해지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FSD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안전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안전성을 이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봐요. 네. 중국에서 충분히 FSD를 실험을 했고 솔직히 사고가 안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언론이라든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도 언론에 이제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져와서 해보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악재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심정적인 부분까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핸들 못 맡길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그리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로망,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배기음 이런 건 못 놓을 것 같아야 굳이 내가 놔야 될 이유를 못 찾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요거는 지켜보자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환율이 20원이나 뛰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1,451원.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가 쉬는 사이 또 1월 FMC가 열렸어요. 매파적의 동결로 결론이 일단 났잖아요. 고금리는 계속되겠네. 뭐 이런 흐름도 있고 뭐 관세 부과 그런 조치도 뭐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0원이면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시장을 확 이슈를 잡아먹느냐. 근데 이제 과거 이슈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사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거고 트럼프 정국이 이제 그 당국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건 이슈가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데일리도 지금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같으면 이게 제일 1번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딥시크 얘기를 하겠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방송을 보실 때도 어떤 것부터 거론되느냐가 시장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단계고 환율이 반짝 뛰었지만 우리 환율도 1,45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슈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금리 이런 결정은 굉장히 시장의 화두인데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뭐 충격, 뭐 딥시크 충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죠, 딥시크 충격이었죠.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더 뭔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느껴지는 오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중요 이슈들 쭉 한 번에 아주 시원하게 대담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좀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